여러분, 인스타 황제가 몰락했습니다. 인스타 황제라고 하면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인물은 앤드류 테이트의 절친이자 한때 미국 청년들의 롤모델로 불렸던 댄 비제리안인데요. 그의 호화로운 삶은 상상을 초월하죠. 크루즈에서 여성들과 수영복 파티를 즐기고 여러 차례 유명 모델들과의 자극적인 파티를 열며 방탕한 삶을 살았죠. 댄의 끝없는 여자, 돈 자랑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새 플레이보이의 등장이라 칭하며 단숨에 3천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돈과 여자의 실체가 전부 거짓이라는 폭로가 밝혀지며 댄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댄의 인스타그램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이었는데요. 크루즈에 누워 여러 명의 여성들과 샴페인을 즐기는 모습, 현금 다발을 쌓아놓고 체스를 두는 장면, 제일 신기한 부분은 한 명의 여자가 아닌 모두 다른 여자들과 파티를 여는 모습이었는데요. 집중하셔야 할 게 댄의 인스타그램이 2010년의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댄은 그토록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여러 인터뷰와 방송에 등장해 자신의 성공 비결을 설명하였는데 바로 포커입니다. 댄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한 포커로 본인이 약 800억 원을 벌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포커 커뮤니티와 전문가들 사이에는 댄의 실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 댄의 공식 기록은 2009년 세계 포커 시리즈 메인 이벤트에서 180일을 기록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기록은 포커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럴 때마다 댄은 본인의 수익이 대부분 비공식 경기, 즉 사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부자들과의 포커를 통해 돈을 땄다 말했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의심이 시작됩니다. 이제 댄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댄의 부가 포커가 아닌 그의 아버지 폴 비제리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란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폴 비제리안은 유명한 월스트리트의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포장되지만 실은 80년대에 세금 및 유가 증권 횡령 등의 혐의로 불법으로 번 돈을 모두 반환하란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때 폴은 자신의 계좌에 돈이 한 푼도 없다 주장하며 법원에서 그의 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죠. 집중하셔야 합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폴 비제리안은 돈 세탁을 위해 자녀들에게 약 160억 원 상당의 신탁 자금을 남겼으며 이 자금은 2010년도부터 이체가 가능해졌는데 흥미롭게도 댄의 인스타그램은 2010년을 전후로 돈과 여자를 자랑하는 사치스러운 삶으로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이는 고작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댄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클럽에서 여성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댄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내 얼굴에 발기질을 가해 그는 폭행 혐의로 소송을 받게 됩니다. 댄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클럽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그의 주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댄의 막장 인생은 이제 시작일 뿐인데요. 같은 해 그는 성인 화보 모델인 제니스 그리피스를 지붕에서 풀장으로 밀어 떨어뜨려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댄이 주최한 호화 파티에서 벌어졌으며 제니스는 이 과정에서 발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녀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댄은 모델 본인이 동의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심상치 않은 폭로인데 급기야 한 소송으로 미국 전역의 여러 증권사들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바로 그의 회사 이그나이트의 부회장이었던 커티스 해퍼넌의 소송 때문인데요. 그는 이그나이트라는 회사를 설립해 전자담배, 수영복,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그나이트는 한 분기에만 매출 600억 원을 올리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했죠. 하지만 2019년 이그나이트의 내부 폭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의 거짓된 삶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그나이트의 부회장이었던 커터스 해퍼넌은 회사 운영의 실체를 폭로하며 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그는 회사 자금이 댄의 사적인 사치 생활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퍼넌이 언급한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1000억 원을 들여 구매했다는 댄의 저택은 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연간 24억 원을 들여 리스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인스타그램에 항상 등장했던 여성들의 포즈가 어색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이 역시 모델 고용 계약에 따라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모델들은 단순히 사진 촬영이나 파티 참석을 위해 고액의 돈을 받았던 것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그나이트가 실제로는 적자투성이의 회사였다는 점입니다. 해퍼넌의 폭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약 69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600억 원의 비용이 마케팅 및 프로모션 항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통은 광고에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회사 비용은 대내 저택 유지비, 요트 대여료, 사치품 구매 비용, 7천만원짜리 침대 프레임, 1억짜리 금고, 5억 원대의 스타워즈 콜렉션까지 모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이그나이트의 재정 건강에 대해 사람들의 의심이 모였죠. 하지만 댄은 여전히 SNS를 통해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은 내가 실패하길 기다리고 있다. 나는 여전히 성공적이고 그들의 비난은 나를 흔들 수 없다. 라고 적었죠. 이제 그의 전부라 볼 수 있는 회사인 이그나이트까지 휘청이게 되는데요. 이그나이트의 주가는 해펀원의 폭로 이후 급락했습니다. 회사는 2019년 초 주당 2.5달러에 상장되었지만 2020년 10월에는 0.28달러로 그야말로 폭락하게 됩니다. 급기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그나이트의 재정 보고서에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매출 조작 및 회계 사기 가능성이 주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그나이트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약 40억 원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렇게 이그나이트는 또 한 번의 폭락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그나이트의 폭락 이후 댄은 정신을 차린 건지 2021년 4분기에는 처음으로 이그나이트가 흑자를 기록하며 다시 주가는 0.28달러에서 1.65달러로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댄은 이때 이그나이트를 2조 원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불량스러운 회사를 찾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었죠. 여기서 미국의 증권소는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유독 2021년 이그나이트의 재무제표가 이상했던 SEC는 다시 한번 매출 조작 및 회계 사기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 이는 댄의 아버지의 사주로 조작된 재무제표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댄은 평소 그의 아버지인 폴 빌제리안과 1년에 고작 대화만 몇 번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내 이그나이트의 고위 간부들이 폴이 이메일로 여러 차례 소통하고 이그나이트의 자본과 경영을 배후에 폴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결국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게 되며 끝내 2022년 말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 후 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때 5천만 명에 이르렀던 그의 팔로워는 2천만 명이 빠지게 되고, 강의만 들으면 그 어떤 여자도 꼬실 수 있게 된다는 300만원짜리 연애 강의는 그의 거짓말을 알게 된 사람들이 구매할 리 없었죠. 그렇게 2022년 이후 댄은 점차 SNS 활동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차례 인터뷰에서 이젠 SNS가 지긋지긋하다며 SNS는 내가 10년 전에 끝낸 게임 같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그의 절친인 앤드류 테이트와 마지막으로 하나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아무도 구매하지 않을 거란 평이 대다수입니다. 한때 미국인들의 롤모델이었던 댄의 몰락,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네요. 한국에서의 유명인 몰락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 구독자가 한 자릿수인데 전 파워팝을 대형 채널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돈이 들지 않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이클 잭슨, 비욘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관된 디디 게이스에 대한 폭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